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입니다. 지은이는 수린, 옮긴이는 원영경, 발행은 다연출판사입니다. 누구나 자아실현을 통해 더 나은 나로 거듭나길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에 대다수가 실상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실현을 척척 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8명, 노벨상 44명, 퓰리처상 30명,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가 지금까지 배출해낸 인재 수입니다. 이외에도 재계를 비롯해 정계, 학술계 등 각계각층의 무수히 많은 성공인사와 시대의 거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성공의 길, 자아실현의 길로 인도한 하버드대의 힘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버드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지능이 월등히 높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버드대 특유의 하버드 정신이 학생들을 무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하버드대생들은 독립적인 사고로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고 자아를 개발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 온전한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자아를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하버드대 교수들의 강의 내용과 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사례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쌓고 어떻게 실패를 이겨냈는지, 또 그들을 자아실현의 길로 이끈 하버드 정신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특히 좋은 성격, 자신감, 좌절을 이겨내는 힘, 마인드 컨트롤 등 하버드대 출신들의 공통적 특징 10가지를 통해 그들의 자아실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인성의 씨앗을 심어 운명을 수확하라. 한 기자가 투자계의 대부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성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에 기자는 다시 물었다. 그럼 자본과 자금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자 모건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바로 대답했다. 자금보다는 자본이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하버드에 내노르하는 인사들의 성공 궤적을 짚어가다 보면 그들의 성공이 지극히 필연적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성이라는 무적의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이란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 및 행동 양식에서 드러나는 개개인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자아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어떠한 인성을 지녔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습관을 만들며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교수이자 유명한 교육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성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1998년 5월 워싱턴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부호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의 초청 강연이 이뤄졌다. 350명의 학생이 세계적 명사의 강연을 듣는 행운을 누린 가운데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한 학생이 물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성공이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에 학생이 던진 질문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꽤나 대답하기 까다로울 법한 문제였다. 그러나 버핏의 대답은 간명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그의 말을 거들었다. 저도 버핏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공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닮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이 그러하다. 하버드대에서는 하버드 인성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용감함, 강인함, 독립적 사고력,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과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정신과 바른 행동 자세로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이나 일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나아가 더 나은 자아를 만들 수 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 켈러는 그렇게 일생을 소리 없는 어둠 속에서 지냈다. 어둠과 적막은 사람의 성격마저도 바꿔놓을 만큼 미칠 듯한 고통을 선사한다. 더군다나 그녀는 어린아이였으니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헬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을 사랑했고 빛을 갈망했다. 그렇기에 얼마 후 그녀는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해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손에 닿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만지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조금씩 상대를 식별하고 식물을 구분하는 한편 지면의 촉감으로 정원의 위치까지 분별해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 우유짜기, 밀가루 반죽하기 등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시청각 장애인이 어둠을 벗어나 진정한 빛을 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글공부도 시작했다. 물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녀가 그를 깨우치고 익히려면 일반인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인내심이 필요했다. 촉각으로 가정교사 설리번의 목덜림은 물론 입과 안면의 움직임까지 읽어야 했기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까지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배운 글자나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이렇게 일반인을 뛰어넘는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결국 그녀는 책을 읽고 말하는 법을 깨우쳤고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히 하버드에 입학했다. 재학 시절에도 그녀의 노력과 인내심은 빛을 발했다. 당시에는 점자로 된 교재가 거의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 학습 내용을 그녀의 손바닥에 일일이 적어주어야 했고, 이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밖에서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길 때에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였다. 영어에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섭렵하며 박식한 여성으로 거듭난 그녀는 훗날 저명한 작가이자 교육자가 되어 세계 각지를 돌며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사업에 힘썼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두루 갖추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장애도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원동력으로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나의 평생을 빛나게 할 인성의 힘을 믿어라. 자아를 실현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은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제롬 케이건이 아동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기질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후천적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빌 게이츠를 보라.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를 뽐내며 유복한 가정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그는 한때 고집스러울 뿐더러 우월감 또한 대단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다른 사람 탓부터 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훗날 그는 숱한 당금질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인성을 가다듬었고 결국 수많은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제국을 건설하며 세계적 부호의 왕자에 올랐다. 나는 할 수 있다. 나폴레옹, 저는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부디 제게 힘과 희망을 주세요.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리 부족해서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바보들의 단어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 상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타도 명망가도 성공인사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당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하버드대 출신의 엘리트들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능력과 기회를 지니고 있다. 물론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신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말도 안 돼. 난 못해요. 난 가방끈도 짧고 능력도 없는걸요.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능력도 있고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랑 제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명심하라. 난 못해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왜냐? 잠재의식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성이 생겨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지지만 못한다고 미리 단정하면 소극적이 되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라. 잘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일들은 대체로 좋은 결과를 낸 반면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가? 하버드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입학한 첫날부터 자신감은 일종의 삶의 태도로 불가능을 없애준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확실히 자신감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어떻게 얻을지는 알려준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끊임없는 자기 암시는 설령 그 암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를 믿게 만들어 자신 안에 숨어있는 힘을 이끌어낸다. 하버드대 MBA 석사 스티븐 코비가 지적한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성공하길 바라며 저마다 성공의 비결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그 비결이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지도 모른다. 올림픽 챔피언, 기업 CEO, 우주비행사, 정부 지도자 같은 성공인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성공의 언저리라고 부른다. 이는 특수한 환경이나 높은 지능을 지닌 결과도 우수교육이나 월등한 재능의 산물도 아니다. 물론 시기 탓은 더더욱 아니다. 성공인사가 되는 열쇠는 바로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가 좋아. 내가 제일 능력 있어 라고 생각하는 태도다. 존 커티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장애인이다. 콜라캔만한 몸집에 선천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는 척추 아랫부분의 발육 불가로 24시간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의 아버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그는 예상외로 일주일을 버텼고 한 달, 1년을 넘기더니 10년을 넘게 살았다. 그리고 17세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리 제거 수술을 받고 두 손에 기대 보행하는 반쪽 인간이 되었다. 존의 인생은 고통과 치욕으로 가득했다. 학창시절 주변에 많은 아이가 그를 괴물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그의 책상 주변에 압정을 잔뜩 뿌려놓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일자리를 찾아 나섰을 때에도 그는 수차례 거절을 당했다. 사람들의 눈에 존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휠체어를 타는 대신 손으로 걷기를 고집했다.
한 걸음 이동할 때마다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 느껴졌고 그의 손은 항상 찔리고 긁힌 상처로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 훗날 그는 먼 길을 이동할 수 있도록 스케이트보드 타는 법을 배웠고 운전면허도 땄다. 체력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한 장기간의 단련으로 그의 팔뚝은 놀라운 힘을 지니게 되었고 그는 1994년 오스트레일리아 장애인 테니스 대회 우승, 2000년 전국 역도대 준우승 등 비장애인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다. 그 후 그는 100여 개국 국가의 초청 강연을 다니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망전도사가 되었다. 심각한 장애를 타고났지만 그는 죽음에 도전했고 어려서부터 갖은 무시와 괴롭힘을 당했지만 여전히 웃는 얼굴로 삶을 대했다. 또한 두 팔에 기대야 걸을 수 있었지만 만능 스포츠맨이 되었다. 존 커티스가 이처럼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은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누구는 울부짖지요. 그렇지만 운명과 직면했다면 그 어떤 고난에도 용감하게 맞서십시오.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자신에게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면 새로운 임무나 도전 과제가 눈앞에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마련이다. 사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절대 잘 못할까봐 두렵다고 시작조차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내가 될까라고 묻지도 마라.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못할 것을 걱정한다면 어떻게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마지막에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없고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 클러리는 믿음의 위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특별히 거창한 것은 아니라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만으로도 능력과 기교와 에너지 등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즉,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스스로 길을 찾아낸다는 뜻이다. 캐나다에 사는 라이언 헐제. 그는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우연히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아이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은 장난감은 고사하고 병을 치료할 약과 깨끗한 식수조차 얻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70달러면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를 만들 수 있고 그럼 그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대요. 엄마, 저에게 70달러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착한 마음은 매우 가상했지만 $70는 결코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니었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애두르지 않고 말했다. 우린 그런 형편이 안 된단다. 그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이 일도 조금씩 잊힐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매일 잠들기 전 아프리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전 꼭 그들에게 우물을 파줄 거예요. 아들의 진지함을 본 어머니는 심사숙고 끝에 집안일을 도울 때마다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 청소 2시간에 $2, 유리창 닦기에 $1 등등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3개월 만에 $70를 모았다. 그러나 $70로는 펌프 1개밖에 살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았겠는가.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우물 하나를 파려면 $2,000 가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넌 이미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구나. 그러나 그는 결연하게 말했다. Yes, I can. 할 수 있어요. 제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교실에 모금함을 두고 조금만 돈을 아껴 모금에 동참해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한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감동해서 라이언을 도와 돈을 기부할까 해. 금세 회신이 날아들었고 이 소식을 접한 한 기자가 캠티빌의 한 신문에 라이언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모금운동은 급물살을 탔다. 캐나다 전역으로 라이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이에 깊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우물 파기 운동에 적극 가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주겠다던 라이언의 꿈은 수배 수천 명이 동참하는 공익사업이 되었고 5년 후 식수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의 인구 56%에게 깨끗한 우물물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로 평범한 소년이었던 라이언은 캐나다의 영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세상은 용감한 자의 것이다. 난 모태를 외치는 사람은 절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자, 이제 묻겠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용기가 있는가? 세상에는 완전히 가능한 일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없다. 처음부터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하버드대 출신들처럼 우수해지고 싶다면, 그리고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를 여러 번 되뇌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성공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의 힘이다. 오늘의 그리고 지금에 충실하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어떤 이가 물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다시 살 기회를 얻는다면 꼭
더 많은 순간을 누릴 겁니다. 여행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산에 오르고, 강도 더 많이 건너보고, 춤도 더 많이 추고, 회전목마도 더 많이 타보고, 꽃구경도 더 많이 하고요. 그 순간의 달콤함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더 바라지 않을 겁니다. 어제, 오늘, 내일 중 당신이 더 신경 쓰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 질문을 받고 순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출근했을 때 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되짚어 보라. 출근해서는 퇴근 후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어제 저녁에 본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내일 상사에게 불려가 혼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는 않는지. 이러한 많은 행동이 당신이 오늘보다는 어제와 내일을 더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지금의 순간순간이 모여 완성되며 지난 날은 되돌릴 수 없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순간에 비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난 일이나 오지 않은 내일을 생각하느라 정작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을 허투루 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조급한 마음에 지금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하버드대 도서관 벽에 걸려있는 이 글귀는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에게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없기에 누구든 지금의 1분 1초를 소중히 여겨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버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한 철학자가 여행 중 폐허가 된 어느 고성을 지나게 되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성지는 황폐하게 변했지만 철학자는 날카로운 안목으로 과거 찬란했던 성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성지의 흥망성쇠를 생각하고 있자니 철학자의 머리는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손이 가는 대로 돌 하나를 집어다가 이를 의자 삼아 자리에 앉았다. 그가 한참 감상에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뭘 그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학자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후 그는 자신이 깔고 앉은 돌이 목소리를 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돌은 두 얼굴을 지닌 석상이었는데 그동안 두 얼굴의 신을 본 적이 없던 철학자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당신은 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자 두 얼굴의 신이 말했다. 두 얼굴을 가져야 한쪽 얼굴로는 어제를 살펴 지난날의 교훈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또 다른 얼굴로는 미래를 내다봐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철학자는 이 말을 듣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신이라더니 뭘 모르시는군요. 과거는 현재에 흘러간 시간이라 다시는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현재의 연속이라 지금은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를 눈에 두지 않는데 아무리 지난 날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또 미래를 통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철학자의 말에 두 얼굴의 신은 통곡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이제야 알겠군요. 왜 내가 오늘날 이러한 신세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철학자는 물었다. 왜죠? 그러자 두 얼굴의 신이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이 성지를 지킬 때 나는 지난 날을 살피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현재의 시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지는 함락되었고 아름답고 찬란했던 성은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그래서 나 역시 욕을 먹으며 이 폐허에 버려졌고요. 미래를 예견하고 과거를 통찰하는 능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두 얼굴의 신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다면 굳이 돌이킬 수 없는 어제 때문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예견할 수 없는 내일에 마음을 졸일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해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람다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두지 못하고 지난 일을 지나간 대로 두지 못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수수께끼다. 람다스는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지금 여기에라는 책을 집필했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지혜를 얻는 열쇠는 바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멈추고 매일 자신에게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은 분명 오늘을 아낄 줄 알고 자신이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을 살고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린다. 지금이란 바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머물고 있는 곳, 내 주변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가정, 그리고 매 시간이다. 따라서 지금을 산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이 순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빠져들어 경험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 의미 없는 상상과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연연해하지 않으면 후회도 사라진다. 그러니 근심과 후회 없이 지금을 살아라. 어제와 내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진다. 밥을 먹을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놀 때는 노는 일에 흠뻑 빠져라. 이렇게 1분 1초를 알차고 활기차게 보내면 자연스레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리나는 최근 연인 악재에 시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마저 추락사고로 그녀의 곁을 떠난 것이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그녀는 한동안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얼마 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겨우 마음을 추슬렀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했다. 힘을 내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미 자신의 나이가 50세를 훌쩍 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다. 누가 나처럼 나이 든 여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려 하겠어? 설령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로 시작된 그녀의 걱정은 다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자신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까? 행동이 느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은 짙어만 갔고 결국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아들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던 시절을 그리워하다가 몸져 눕고 말았다. 그녀의 병세와 상황을 파악한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다. 병세가 심각해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으니 이렇게 하시죠. 오늘부터 저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겁니다. 매일 병실을 청소해 부인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십시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없었고 또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었기에 그녀는 그날로 청소도구를 쥐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조금씩 걱정거리를 덜어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자 어느새 몸도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게다가 청소를 하며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환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된 그녀는 얼마 후 병원의 심리상담사로 채용되기까지 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녀는 사무실 벽에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바로 오늘이다 라는 문구를 붙여두었다. 리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가? 만약 당신에게 이와 유사한 경험이 없다면 한번 가정을 해보라. 영화 2012에서처럼 세상이 곧 멸망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며 걱정하겠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겠는가? 하버드대 한 철학과 교수는 말했다.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다. 그렇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늘뿐이고 오늘이 바로 최고로 좋은 날이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버드대 학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명 교육가 데일 카네기의 생활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보라. 그는 인간관계론에서 오늘을 소중히 하고 오늘을 낭비하지 말며 오늘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오늘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일에 열중하겠다.
마음을 살찌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겠다. 몸과 마음에 유익한 책을 읽어 나의 교양을 높이겠다. 나는 오늘 타인을 위한 일과 예전에 하기 싫어했던 일, 그리고 그동안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각각 하나씩 하겠다. 내가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목적은 나의 용기와 성실함을 키워 나태해지지 않기 위함이다. 나는 오늘 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겠다. 옷을 잘 차려입고 품행을 단정히 하고 우아한 말씨를 사용할 것이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할 것이다. 불평불만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않겠다. 나는 오늘 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루를 살겠다.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하지 않겠다.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것도 좋지만 평생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면 나 자신조차 두려워진다. 오늘 나 자신에게 침묵할 시간 30분을 주어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나는 오늘을 즐겁게 보낼 것이다. 지금 행동해야 앞으로의 나에게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